내 남자.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생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너무 이해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네. 스윗한 다정하다. 사람. 더워도 참아. 한번 더 내요. 무풍? 소리가 안 나? 우와, 시원. 오, 시원해요? 네네. 오, 야, 이런 기능이 있었어? 됐다. 돈이에요. 누나. 아, 그렇죠.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저도 사무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시원하면 여긴 시원하다 이러거든. 오늘 어서오세요 찾아주신 두 분은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송은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길 귀중한 두 분입니다. 어떤 역할도 맛깔나게 소화하는 착붙 연기력의 소유자,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극복급 배우, 보호해야 하는 영화 보호자의 김남길, 김준하 배우입니다. 어서오세요.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몰라기는 귀엽게.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바보야 진짜 아니야. 두 분이 이제 보호자를 찍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참 홍보를 하고 다니고 계신데 어떤 역할이에요? 두 분이 맡으신 건? 저는 일명 세탁기라고 어두운 그 집단의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서 해주는 해결사 역할인데, 일반적으로 해결사라고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몸은 컸지만 자기가 어렸었을 때 충격적인 그 시간 안에 조금 기억은 머물러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박성웅 선배가 이제 회장님이시고 네. 그 밑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성 선배가 맡으신 수혁, 10년 만에 그 출소한 수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열등감이 폭발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냥 뭐 편안하게 여쭤볼게요. 많은 시나리오가 오실 텐데 보호자를 선택한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1번 우성이 형 때문에 했다. 2번 출연료가 맞아서 했다. 하나, 둘, 셋. 1번. 오. 아니, 일단은 저는 우성 형이랑 친하고 이런 사이인데도 한 번도 작품을 같이 못 해봤고, 작품을 꼭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안을 주셔가지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부담이 됐었어요. 아, 부담. 가끔은 현장에서 감독님과 의견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뭐 연기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할 텐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못할 것 같았어. 우성 형이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 어땠어요? 못했어요. 숨도 못 쉬었어. 그냥 진짜? 시키는 대로만. 근데 또 캐릭터를 디테일하게 잘 알고 배우의 연기를 잘 알면서 연출을 해주시니까 그냥 진짜로 마음이 편했어요. 너무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영화 보시면은 날라다닙니다. 되게 많은 모습들이 나와요. 남길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각 캐릭터들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왜 제작 보고회 때 그렇게 정우성 배틀이 붙었던 거예요? 끝나고 홍보하고 어디에 나오시고 우리가 이제 우성 형이 하는 걸 잘 찾아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있는 단톡방에 이제 누가 글을 올려요. 제가 거기에 꼭 항상 멋있다 내 남자 내가 맨날 이러고. 아,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면 준환이가 본인도 본인의 말투로 이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질투가 났었나요? 내 남자라는 어디를? 그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정우성 장점 배틀 박자를 IM 그라운드 장점 얘기하기 하고 하나씩 그냥 박자 안에 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과연 정우성의 남자는 누구인지.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컷, 둘, 셋, 넷. IM 그라운드 장점 얘기하기. 잘생김, 멋있어, 좋은 눈빛, 착해, 오토코, 짜릿해. 벌써 떨어졌어. 자, 일단 공격이 막히셨는데. 근데 그 진짜로 짜릿해에 대해서 머리가 진짜 하얘졌어요. 짜릿한 형이잖아요. 와, 짜릿해. 근데 사실 짜릿해 공격은 저도 놀랐어요. 짜릿해 너무 좀 오해하기 좋지 않아요? 어디? 정우성은 김준환의 남자인 걸로.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예.
영화 보호자에 맞는 맞춤형 이풀기 토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배우의 보호하고 싶은 옛 사진. 오, 빠밤. 근데 두 분이 중2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거 기억이 나세요? 왜 내가 이 사진을 찍었는지, 이때 감정은 어땠는지, 이달의 공기는 어땠는지, 왜 이걸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안 정말 나요. 부끄럽네요. 또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네네네.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지금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다면, 저는 이 사진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때 이게 정확하게 병실에 계셨던 오, 네네네. 사진인데, 제가 놀란 포인트는 뭐냐면, 나 치료받고 있어, 너무 속상해, 남길이 지금 치료받아, 남길이 아파, 남길이 입비중. 아니, 근데 이거를 누가 본다고 이걸 찍었을까? 그 시절의 남길이는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오, 이야! 라스타! 라스타!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야, 그래도 멋있다. 그 시절인가요? 맞습니다. 저 사진은 아마 저희가 일본에서 싱글 앨범 냈었던 앨범 자켓 안에 들어있던 네네. 사진인 것 같아요.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긴 거죠? 아니, 저는 스틱을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얼핏 보고 약간 그루트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김남길 배우의 진짜 보호하고 싶은 마지막 사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이건 진짜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언론에 나와요. 지금 저기 권일영 교수님은 소속사가 어디죠? 대표님, 저기 조금 자제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꾸 닮았다의 모먼트, 그리고 술만 먹으면 늘 전화하는. 압니다. 아, 예, 압니다. 제가 단속시키겠습니다. 일용이 오빠, 남길이 얘기는 1년에 3번.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네.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입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남길, 김준환 씨가 직접 써온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물어봐 주세요. 빠밤. 김남길 배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까지? 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면 속이 안 좋다 그러는데 저는 라면을 먹으면 속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일로 가도 그 나라의 라면을 꼭 찾아서 먹을 정도로. 아, 그 정도로? 하루에 2-3끼를 다 라면을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일어나서 딱히 뭔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그러면 라면.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또 엔터 대표님이시라 제가 또 그 마음을 좀 압니다만, 들었죠, 여러분들. 네. 대표는 라면을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참시에 나왔는데 맞아. 이면지를 쓰더라고요. 저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 뭐야. 근데 정우성 선배도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맞아. 우성형도 면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아, 진짜? 네. 그런데 라면을 너무 좋아하시는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일용이 오빠가 또 라면을 너무 사랑해. 이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영화 안에서도 라면을 많이 드신다고 들었거든요. 영화에서도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뭘 먹는 거를 찍으면 너무 물릴 수 있어서 정우성 감독님도 됐어 이제 그만 먹어 이러는데, 이게 딱 이게 내려놓지 않고 이게 먹다 보면 내가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먹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하나를 먹고. 완면을 했구나, 완면을. 그러니까 연예계 딱 두 분이세요. 다 드시는 분이 김남길 배우하고 이영자 씨. 치킨 광고를 찍는데 나는 먹을 테니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테이크도 많이 안 갔대요. 그냥 치킨 뭐 한 4마리, 5마리 만에 끝났다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혹시 의식이 됐나요? 영화상에서 배우분들이 먹방을 하면 약간 화제가 되잖아요. 생각하고 하는데 워낙 앞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으셔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먹는 광고도 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안 들어와요. 아, 우리 저기 작가님이 카피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길 김남길 라면,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맛 남길이 라면. 네. 요거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광고 찍으면 작가님 이렇게 좀. 진짜? 다음 우리 김준환 배우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을 참 좋아하시네. 아, 연기 꿀잼. 연기 꿀잼. 아니 제가 진짜 평소 때도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연기 연습하고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 만나면 연기 연습을 해요? 술 먹고 포카 치고 마작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술 먹고 포카 치고 마작. 너는 여기에서 어떤 메소드를 느꼈어?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막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각자 준비하는 작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무슨 역할이야?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요? 대본도 읽어보고 얘기하고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게. 우리 때는 네. 나 때는 저 같은 경우는라고 하세요. 남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 서로 무슨 역을 맡았는지 얘기 안 해줘. 그때 당시에는 하기로 했어라고 자랑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같이 준비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촬영 하루 이틀 전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엄청 많았었어. 비일비재했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그런 얘기 가장 많이 잘하는? 뭐 같이 크루들이 있고요. 유명인이 아니어도 돼요. 저도 제 친구 진숙이랑 제일 친하거든요. 저도 뭐 박정식, 이상일 다 배우들입니다. 이승훈, 이지연, 은문석 배우라고 같이 살았었고 3년 동안. 아, 그래요? 예, 너무 좋은 형이고 같이 살 때도 오디션 본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대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다 외울 정도로. 그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 뭐 형한테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두 분이 모두 이 역할을 예상치 이상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댓글이 있어요. 김준환 배우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땐 옆집 청년 같고 연습 중일 때도 온순해 보이던데 큐 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 되더라. 순간 몰입도 놀라움. 현장에 있던 스태프분이 올리신 댓글 같아요. 이건 이제 시청자분 댓글이신데 봄밤에선 찌질하고 스리생에선 착하고 안나에선 섬찟하고 뭔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은 느낌? 예측 가능하기가 힘들지 진짜. 현장에서는 항상 되게 막 수줍게 쭈뼛쭈뼛 이런 느낌인데 카메라가 돌면 같이 돌아요. 진짜요? 아, 뭐 물론 연기는 연기일 네네네. 뿐이지만 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연기일 뿐. 오해하지. 아니 개그 프로 엄청 좋아하네. 저 사실 멜로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도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선배님 팬이에요? 설린다.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닐까? 나도 멜로 하고 싶다. 되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거 있으면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김남길 배우의 댓글도 한번 볼까요? 공공의 적에선 악역, 열혈사지에선 코믹 액션, 살인자의 기업법은 사이코, 악의 마음에선 경찰, 나쁜 남자에선 멜로. 왜 다자람? 이거는 본인이 달았나요? 지금은 좀 많이 편안하게 하는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작품들은 그때 당시에 되게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대상탄 작품을 또 언급하고 싶은데 거기에 또 일용 오빠가 연결되니까 그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위에 댓글을 약간 조금 더 위트 있게 쓴 댓글이 다음 댓글 같아요. 인간 김남기는 도대체 뭘까? 외모는 19금, 생각은 EBS, 행동은 투니버스, 목소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근데 맞는 것 같아, 진짜. 와, 댓글 진짜 잘. 와. 진짜 팬분이신가 보다. 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아마 EBS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투니버스는 제가 워낙 사람들도 좋아하고 장난기도 많고 이래서 투니버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했던 건 나레이션을 아마존의 눈물이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나레이션 하는데 되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든다 이런 얘기를 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든다. 해가 오를수록 긴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바둑판처럼 블록으로 이루어지는 신도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목소리가 투니버스네. 저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로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액션만 들어와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멜로도 하고 싶고 로코도 너무 하고 싶은데 장르물 아니면 액션 이런 것만 너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로코 좀 많이 아니 근데 사실 김남길 배우도 몸서리지 않는 액션으로 유명하니까 워낙에. 근데 저는 무성 형이 하는 거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에서도 말 타고 가면서 네, 했잖아요, 민체스터 이거. 돌리면서 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여쭤봤더니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위험해. 하지 마. 아니
예고편에 차 액션이 엄청나던데요? 그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진짜요? 다. 네. 그게 드래프트를 하는 게 어렵기도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액션 배우분들이 다치지 않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멋있더라고요. 우성이 형 사랑해요. 저도요. 내가 더! 막 이런. 저는 별로 그렇게. 저 나오신 두 분이 중요하지 없는 사람은 나 정우성 얼굴 본 적도 없어. 정우성이다. 아 정우성이 짱이지.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이크 오토바이 타세요? 네. 오토바이도 타고 저희 이 영화에서 유나라는 친구랑 바이크를 주로 타고 다니는 킬러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해결사다 보니까 유나라는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반대적인 부분인데 요즘 바이크를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자 다음 키워드 갈게요. 드라이브와 노래 본인의 취미세요? 어쩌다가 취미처럼 돼버렸는데 가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싶은데 막 답답할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리 지르긴 좀 뭐하고 하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운전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좋아해요. 예. 어떤 노래 주로 부르세요 차에서? 김광석 선배님도 좋아하고 뭐 곽진원 씨 이런 분들 좋아하고 이적 선배님도 아 좋아하고 그런 음색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다행이다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시작.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사실은 우리 김준환 배우는 날 때부터 드러머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 노래. 지금도 노래방의 애창곡인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니 드러머 얼마나 치셨어요? 드럼은 중학교 딱 졸업 시즌쯤부터 해서 한 10년 이상은 친 것 같아요. 활동을 몇 년이나 하신 거죠 그때? 활동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자 오늘 스틱이 있어요? 드러머 우리 준환 씨의 실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가 드럼을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잠깐 일단 손 좀 풀어봐. 그렇죠 손. 너무 안 친 지 오래돼가지고 이 세팅으로 그런 사운드를 내시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대표님, 네. 권희룡 교수님도 드럼 치시잖아요. 맨날 뭐만 하면 드럼을 치고 싶다고 자꾸 어필을 해. 너 혹시 팬미팅 할 때 내가 가면 드럼을 좀 쳐도 될까?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짠! 아지트가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그 라이더분들만 가는 카페가 있는데 휴양지 같이 해놔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여기 가서 대본도 보고 네, 그냥 뭐 크게 멀리 떠나지 못할 때는 여기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영화상에서도 뭐 자기만의 이런 공간이 있으세요? 이게 영화하고 또 저하고 이게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유나랑 같이 머물고 있는 문을 닫은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를 저희가 아지트를 쓰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지트를 갖고 있어서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해결사의 해결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아주 상당히 궁금하다. 근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아까 준환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남자 어머! 정우성이다! 내 남자야! 내 남자야! 안녕하세요.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정우성이 짱이지! 나 태어나서 정우성 처음 봐요. 말로 봐도 정우성을 처음 봐. 공황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감독님, 정우성 씨, 뭐 아니면 잘생긴 미남 씨, 뭐 어떤 거? 잘생긴 미남 씨. 잘생긴 미남 씨. 잘생긴 미남 씨. 와, 비보의 정우성이 나타났어. 올해 우리 회사 오늘 다 썼나? 우성이 왔으니까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제가 오늘 쉬는 날 빼는 날이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점심이나 같이 먹어야지 그러고 왔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 아니 어떻게 감독님을 하실 생각? 나 그거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저요? 네. 저 원래 20대 때부터 아, 죄송한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준하 씨가 옆으로 가까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요 원래 20대 때부터 짜릿해! 늘 새로. 제가 원래 20대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 막연한 꿈에서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영화 배우가 됐는데 현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현장을 늘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참여했던 영화들 뭐 나레이션이나 혹은 이제 어떤 씬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같이 막 글 작업해서 감독님한테 공유하면 뭐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슬슬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G.O.D 뮤직비디오도 연출도 했었고 네. 삼성 갤럭시 S4 네, 브랜드 네, 네, 필름도 네. 연출했었고 뭐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단편 영화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단편 영화도 만들었었고 아, 옛날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할 수 있을 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행보를 가고 싶으세요? 계획은 없어요. 늘. 그 앞에 오는 거 열심히 하면서 뭐 나름대로 왜요? 왜 웃어요? 아 지금 일렀어. 듣고 있는 거냐? 남길 배우님 멍 때린다고 지금 제보가 왔어요. 계획은 없어요. 늘. 그 앞에 오는 거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실 거예요? 홍보 안 할 거예요 진짜 보호자? 좋은 말씀하시는데. 아니 선배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렇게 장점을 얘기해놓고. 얘기 듣고 있는 거였어. 이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영화 선판매 됐다면서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감독님? 네, 153개국? 오 맞지? 153개국? 보통 그렇게 팔아야죠. 아니 개그 욕심 있으시죠? 저요 엄청나죠. 저는요 웃기는 게 꿈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제가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습생으로 들어오실래요? 이 연습생 그런 거 좋죠. 안영미 신봉선 앞에서 오디션 한번 보셔야 돼요. 쉽지 않아도 재미는 있겠다. 사실 두 분이 이제 어찌됐거나 영화 같이 하면서 안 나오셨으니까 감독님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무슨 게임 하셨죠? 뭐 정우성 뭐 대기? 장점 배틀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했는데 길게 못 갔어요. 보호자 이렇게 영화 홍보차 비보TV에 두 분이 와주셨는데 깍두기로 정우성 씨가 오늘 맛깔난 타이밍에 와주셨어요. 보호자는 뭐 제가 보기 잘 될 것 같고 이미 선판매도 150개국 넘게 됐고 153? 153? 153개국에 판매가 됐고 하반기에 굉장히 통쾌한 액션으로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좋은 영화로 대중분들께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깔끔하게 보호자 삼행시로 갑자기? 네, 웃긴다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코미디언이 꾸미신 우리 정우성 씨의 삼행시로 보호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호. 호락호락하게 만든 영화 아니다. 오, 좋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 땡. 자신감 있게 추천한대. 자신감 있게 추천한대. 보호자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신감 있게 추천합니다. 오늘 비보TV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우성 씨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든 이제 가면 하트 이런 거 요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쑥스럽잖아. 고민을 하다가 김숙 씨랑 저도 하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엄지를 두 개 겹치면 하트가 돼요. 어때요? 괜찮죠? 이거 꼭 써먹겠습니다. 하트 부탁드려요. 자, 차각.